안녕하세요. 인천여고 박지문입니다. 낮 12시. 오늘도 장은 10포인트가량 상승 중이고 코스피는 2040에 왔습니다. 그동안 좀 못 올랐던 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조정이에요. 오늘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또 인하했습니다. 지난번에 0.5 인하하고 오늘 0.25 인하해서 이제는 기준금리가 정말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가 0.5가 됐는데 여기서 기준금리 더 내린다면 뭐 0.25 혹은 뭐 제로금리가 되려나요? 어쨌든 글로벌,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기준금리가 실제로 제로금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0.5 정도로 일단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조금 금리가 높은 편이다 볼 수 있겠고, 오늘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추가 금리 인하니까 환율 좀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환율 별로 안 올라갔습니다. 선제적으로 조금 환율이 올라간 그런 측면도 있죠.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면서 조금 올랐던 측면이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는 금리가 환율이 1240원대 이상으로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 이제는 금리 요인보다도 미국의 금리, 한국의 금리 이런 요인보다는 이제는 정말로 기관 외국인들의 이 주식이나 그 채권 매수에 따라 가지고 환율이 오르내리는 그런 모습도 이제 가정할 수 있겠다. 근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 기관들 양매수, 코스피에서 양매수 들어왔습니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이렇게 양매수 들어오는 모습 볼 때에 시장의 어떤 미래를 좀 예측할 수 있겠다. 좀 좋아지는 거 아니냐. 반면에 코스닥은 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장주 중심으로 올라왔던 흐름들이 다소 이제 그동안 많이 좀 내렸던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좀 올라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많이 내렸던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 삼성전기, LG노텍 이런 종목들 사실 주가 별로 안 올랐죠. 이런 것들 좀 올라가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 많이는 아니지만 출발이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눈독을 들인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많이는 아니지만 일단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것 상당히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생각이 되고요. 자동차가 어제까지 조금 오르다가 오늘은 약보합 정도인데 나쁘지 않다. 또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흐름들도 그렇고요. 포스코가 오랜만에 올랐다라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반면에 조선주 어제 올랐는데 오늘 좀 빠지고, 건설주 역시 좀 빠지는 모습이고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은행주예요. 아침에 제가 골드만삭스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골드만삭스리아는 골드만삭스의 주가가 좀 올라간다. 우리나라에서 은행주 너무 저평가됐다 말씀드렸는데,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오르는 모습이고, 여기에 이제 IB, 대표 IB, 미래에셋,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의 모습들 또 좀 오르는 모습입니다. NH투자증권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금융권들의 레벨업 주가가 너무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은행, 증권, 또 IT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또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주, 화학주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들, 이렇게 그동안 좀 낙폭이 심했던 종목군들 대형주 중심으로 좀 올라오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성장주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좀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의 대명사였던 바이오, 오늘 그냥 보합 수준이나 되게 마이너스가 많은 편이죠. 마이너스 많은 편이고, 또 성장주의 대명사 전기차, 여기도 좀 마이너스가 많은 편이에요. 그때 지금까지 못 올랐던 종목들 첨보라든가 SKC 같은 것이 좀 오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마이너스가 많은 편이고, 또 성장주의 대명사 플랫폼, 또 카카오 네이버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 어제 그저께 오늘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나머지 종목들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 그러나 크게 빠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나오고,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군들이 그동안 많이 시세에 올랐으니까 쉬어가는 거 괜찮다. 제가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이런 종목들도 잠시 좀 팔았다 다시 사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이버결제, 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그래서 시장이란 게 그렇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갈 수는 없죠. 상승을 하다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좀 내려오기도 하고 또 어느 한쪽만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이제 뒤틀립니다. 오른쪽 다리만 너무 운동을 열심히 하면 왼쪽 다리가 버티지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오른쪽 다리마저도 힘들어지죠. 그래서 항상 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쪽이 많이 올라가면 또 좀 쉬었다가 다른 쪽이 좀 올라오기를 기다렸다 같이 가고 이렇게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밸런스가 맞춰져야 우리가 이제 건강하죠. 그런 이제 증시의 건강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삼성전자가 주가가 그동안 못 올랐어요. 못 올랐던 이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가 못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외국인의 매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가 쭉 나와가지고 못 올랐던 건데 오늘은 현재 삼성전자 약 300만 주 정도 어제 300만 주 정도 외국인 매수 들어왔고 오늘 이 시간 현재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의 매매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금액 기준으로 본다면 어쨌든 오늘 외국인의 매수 1위 종목은 하이닉스네요. 하이닉스가 현재 외국인들 903억을 매수하고 있고 삼성전자 두 번째입니다. 843억을 매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가 230억.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도 뭐 여전히 순매수입니다. KB금융도 순매수. 그래서 일단 반도체하고 은행주들을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고 그러나 뭐 네이버 카카오도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 반면에 이제 기관들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많이 매수해요. 기관은 삼성전자를 조금 더 많이 매수했네요. 487억.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는 413억. 그 외의 종목들은 KB금융은 매수하지만 다른 쪽은 뭐 네이버, 카카오 53억, 164억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간간히 매도가 나오는 삼성전기만 외국인 기관들 양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에 들어오면서 기관과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서 개인들은 좀 팔고 있고 자 기관 외국인들의 양매수 들어오는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KB금융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장세의 특징이 IT하고 은행주, 증권주로 또 돌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수급 주체 때문에 그렇다. 수급 주체인 기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이노텍, 또 KB금융지주, 신한지주 이런 것들을 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또 지수의 흐름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지수 흐름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240일 라인, 2050 라인에 지금 아침에 2054까지 갔어요. 2050이 저항 라인인데, 고까지 갔다가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음봉이 크지는 않습니다. 수급도 좀 좋아지고요. 자, 코스닥은 현재 고점에서 약간 음봉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시장의 흐름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성장주에서, 비성장주 굴뚝주로, 그렇게 조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차트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55,500원, 5만원대를 돌파하긴 했는데, 참 어렵죠? 자, 5만원 돌파를 하긴 했는데, 힘이 약간 딸리는 듯한, 뭐 그런 모습일까요? 5만원, 여기 딱 요 자리입니다. 5만원대를 어렵게 돌파를 하긴 했는데, 현재까지는 음봉. 그래서, 요 201선 정화를 받고 좀 음봉을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 생각에는 오후에는 다시 좀, 아랫꼬리 만들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가정을 하고 있는데 뭐 가봐야 알겠습니다. 어쨌든 5만원대의 어려운 구간을 돌파하고 있다. 사실은 뭐 2% 올라가고 1% 내려가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는 좀 갈 때 되지 않았냐. 아침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좀 올라갔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것들이 좀 갈 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 차트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아직까지는 여기 박스권을 돌파를 못하고 있네요. 박스권을 돌파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올라가 있고, 상승률로 보면은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좀 좋죠? 3% 정도. 그래서 요것도 내일 정도에는 분위기 잡히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일단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도 흐름은 좋다. 예, 그 다음에 이제 LG이노텍, 삼성전기부터 먼저 볼까요? 삼성전기의 흐름도, 비교적 좋죠? 차트 모양 보면은, 차근차근 해서 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그런 모습이고, 어찌 보면은 시세는 오히려 삼성전기가 더 낫다. 그 다음에 이제 LG노텍 역시 마찬가지로 차근차근 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노텍,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LG전자 오늘 마이너스입니다만 LG전자 역시 흐름은 좋아요. 밴드를 쭉 따라 올라가는 모습이고 이게 내일 정도에 돌파 났으면 좋겠네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일단 삼성전기, 삼성 LG노텍뿐만 아니라 LG전자까지도 모양은 좋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은행주입니다. 자, KB금융 이렇게 되어 있네요. KB금융 참 이것도 정말 지리하게 박스권에서 아직은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돌파 시도하고 있다. 오늘 돌파 성공할지 몰라도 일단 KB금융이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도 이렇게 해서 바닥 탈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신한지주 밴드 상단에서 이제 밴드 저점 밴드 상단에 지금 터치를 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셋도가 오늘 6%나 올랐네요. 미래가 6% 올라가는 거 정말 드문 일이야. 미래에셋도 그 무거운 종목이 저렇게 올라가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야.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좀 또 재료가 좀 있긴 있었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미래대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드문 일이죠. 차트 모양은 좋습니다. 차트 모양은 현재 가장 좋으네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모습인데 쭉 치고 올라가서 3일 동안 양봉이 점차 강해지는 모습으로 자 미래에셋대우 조금 주목해보자. 미래에셋대우 차트 모양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금융지주 증권주 중에서 가장 탄력 중인 종목 중에 하나가 한국금융지주인데 이번에는 미래가 한국금융보다 좀 좋은 모습이에요. 차트가 좀 이제 한국금융도 좀 돌파가 나오고 있네요. 자 미래에셋 한국금융지주 나쁘지 않네 라고 보시면서 삼성증권까지 우리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요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플랫폼 종목들과 전기차는 어떻게 됐냐 요것도 이제 체크를 하고 가야 됩니다. 플랫폼과 전기차. 그래서 플랫폼의 대명사 카카오와 네이버 요거 좀 쉬어간다 그랬는데 어디까지 쉴 것인가 잘 안 쉬네요. 그죠? 5일선을 살짝 이탈한 듯 했지만 다시 5일선에 갖다 붙이는 이런 모습 보입니다. 자 일단 오늘까지 카카오는 별로 안 빠지고 있다 하는 거. 사실 뭐 비대면 대면을 떠나서 카카오는 시대의 용주죠. 언젠가는 다시 우리가 시대의 용주로 맞이해야 될 종목인데 그 언젠가라는 게 오래 걸리지 조금 잠시일지는 잘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 대량 거래 한번 일으키고 조금 이제 쉬는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많이 쉴지 아니면 잠시 쉬고 말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카카오는 시대의 용지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그 어떤 체크를 지속적으로 레이더망을 감시하겠다. 그 다음에 네이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레이더망을 가동하겠다. 오늘 카카오에 대해서 삼성증권에서 리포트를 냈어요. 목표 주가 좀 상향 중했습니다. 삼성증권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것은 항상 좀 늦게 합니다.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게 삼성증권인데 삼성증권이 오늘 목표 주가를 상향 중했네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삼성증권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을 전하면서 네이버는 카카오보다 이번에 조금 약했는데 똑같은 차트 현재 5일선은 깼지만 20일선 근처에서 또 지지를 만드는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차 전지의 대표 종목 삼성 SDI 이것도 참 시세를 많이 냈죠. 어제 오늘 좀 조정인데 시세를 많이 내고 좀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 나쁘지 않다 생각이 되고요. 자, LG화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틀간의 음봉 내지만 어쨌든 주가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틀 음봉으로도 뭐 크게 내려가진 않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 마지막에 시세를 분출하고 어제 그저께 올라갔고 어제도 괜찮았고 오늘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SK이노베이션 유가도 올라오고 배터리 재료도 있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반도체 관련주들 또 그 관련돼서 관련제 삼성전기라든가 LG노텍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은행주 관련해서 증권주 은행주의 KB금융지주하고 신한지주 말씀을 드렸고 증권에서 미래에셋 차트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제 플랫폼에서 카카오하고 네이버 조정은 조정인데 큰 조정 없을 것 같다 하는 거 그러나 기간 조정은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전기차에서 삼성 SDI LG화학 역시 조정인데 조정 기간에도 잘 관찰해야 된다. 전기차도 시대의 대세 시대의 영웅지이기 때문에 잘 관찰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남북경협주 기대를 살짝 모으고 있는 쪽인데 인디에프 신흥 같은 개성공단 종목들의 주가가 좀 힘차게 올라왔고요. 대아티아이 푸른기술 같은 철도주들 오늘 등락에 걸리는데 뭐 나쁘진 않고
일신석재 아난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하TI 차트 한번 보시면은 대하TI 요런 차트로 지금 행보하고 있죠. 재료를 기다리고 있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 재료를 기다리고 있다. 대하TI 그다음에 푸른기술 자동화 기기로도 유명한데 지금 이게 행보하면서 거의 한 달 반가량 행보하는 모습이다 하는 거. 아난티 참 풍운의 종목이죠. 풍운의 종목 역시 한 달 한 10일 정도 그 정도 행보하는 모습이다. 일신석재 똑같은 차트죠. 들락날락 하면서 행보하고 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도 언제 재련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관심 가지면서 이 서치 또 추적하는 거 주가의 추적을 꾸준히 하면서 변화가 나올 때 좀 그 물량을 실는 변화가 나와야 물량을 싣죠. 변화가 나올 때 물량을 싣는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서 어쨌든 간에 미국과 유럽과 아시아, 일본, 아시아가 또 중국까지 해가지고 코로나의 위기가 왔지만 코로나 위기보다도 더 강력한 부양책을 펼치고 있고요. 누가 지적했듯이 워렌 버핏이 실수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워렌 버핏이 예측한 것보다도 훨씬 빨리 연준의 파월 의장이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하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대책 때문에 경제가 큰 충격 없이 지금 잘 살아나고 있고 사실 경제라는 그렇습니다. 과거의 실적도 중요하고 과거의 지표도 중요합니다만은 항상 주가는 과거보다는 미래에 더욱더 반응을 하더라. 그래서 지금 뉴욕이나 한국에서 지수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 때문에 그렇다. 미래에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경제가 재가동되면서 레스토랑의 예약률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주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우리는 지표를 보는 것, 분석하는 그런 게 경제학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극과 반응, 어떤 지표가 나오거나 어떤 사건이 나오거나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그것에 주가가 얼마나 어떻게 반응하느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조금 올라가느냐 많이 올라가느냐 이 반응을 갖다 측정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가의 매매 행동에 적응하는,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인데 자극도 중요하지만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반응을 갖다 측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반응을 측정해서 반응이 잘 나오는 종목 쪽으로 우리의 매수 포커스를 맞춘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한테 항상 우리가 주식을 관찰할 때에 자꾸 자극만 갖다 보려고 그러지 말고 뭐가 발표되었다, 어떤 재료가 있다, 여기에 너무 심취하지 말고 그 재료에 반응하는 주가의 반응 정도를 보라. 반응 정도. 자율 반응인지 뭔지 몰라도 하여튼 주가가 얼마나 반응하는지, 어느 곳에 더 잘 반응하는지. 지금 같은 경우에 코로나 어떤 피해주의 반응을 잘하는지, 코로나 수혜주의 반응을 잘하는지, 또 코로나 피해주가 이제는 다시 코로나 수혜주를 갖다 넘어가는지, 이런 식으로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그 재료에 대한 반응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무엇이 움직일 것인가를 계속 서치하고 연구해 나가고 체크하고 하면은 그러면은 좋은 수익을 낼 것이다. 자극과 반응, 중요한 것은 반응이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인천여우에 회원 가입하시는 분들은 와우넷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